안녕하십니까. 제가 발표할 부흥 온라인 학회의 발표의 제목은 너와 나의 게임으로 지어보았습니다. 게임, 어린 시절에 했건, 삶을 위해 우리가 올해 의도적으로 게임을 접었건, 아니면 현재에도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이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게임, 특히 비디오 게임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20대 후반의 나이입니다. 게임을 하면서 자라왔고, 지금도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입니다. 원래는 오락실 아케이드 게임을 주로 즐겼지만 가정용 PC가 점차 보급되면서 저도 개인 PC를 가지게 되었고, 유비소프트사의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와 같은 AAA급 게임들을 주로 즐기다 현재는 소규모 회사나 그룹들이 만든 인디 게임들을 즐겨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움에서 만든 디스코 엘리시움이라는 게임을 즐겁게 플레이했습니다. 오늘 이 발표에서 다룰 게임은 우리에게 모두 익숙한 소재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의 일부로 스며든 게임들이고, 이제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며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고 누구나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삶의 당연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발표에서 다룰 소재인 비디오 게임은 플레이어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입력 장치 등을 통해서 상호작용하고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게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입력 장치라 함은 우리가 흔히 아는 키보드나 컨트롤러, 조이스틱, 마우스나 모션 센서 장치 등의 입력 장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부르는 비디오 게임이란 아케이드 게임 등을 의미하는 오락실 게임, 그리고 우리가 휴대폰으로 즐기는 모바일 게임, 집에서 PC로 즐기는 PC 게임, 마지막으로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등의 콘솔 게임을 모두 의미하는 단어로, 모두 포괄적인 단어로 비디오 게임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표의 용이성을 위해 이 발표에서 사용할 게임은 앞서 말씀드린 모든 개념을 포함하는 통칭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게임은 분명 새로운 문화입니다. 그러나 이 문화가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뒤바꾼다든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게임은 놀이문화입니다. 놀이문화답게 게임은 국적이나 인종에 구애받지 않고 즐겨왔습니다. 오늘날에도 한 가지 게임을 주제로 수많은 국적의 사람들이 국적과 인종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합니다. 세상을 묶는 또 하나의 가치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게임은 미래의 역사로 남고, 또 우리가 하던 게임, 더 나아가서 우리의 게임 플레이는 문화유산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게임이 상업화된 이래로 이제 갓 6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반세기 즈음에 나이를 먹은 새로운 문화는 오늘날 21세기를 지배하는 새로운 놀이문화로 발전하였습니다. 2018년 비디오 게임 산업의 가치는 약 137억 달러로 여타 다른 주요 미디어 산업의 규모보다 이미 월등히 큰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문화 산업의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게임 산업만은 여전히 호황기를 맞아 그 규모가 159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그 규모가 몹시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를 본다면 2021년 글로벌 게임 시장의 산업 가치는 198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에 기반한다면 글로벌 게임 인구는 27억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게임의 글로벌 이슈를 본다면 이 글로벌 게임 놀이문화 역시도 사회적 문제와 깊숙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에는 중국 판호 발급 규제와 게임 개발자들의 그간의 노동 문제인 크런치 모드 문제, 그리고 오늘날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랜덤박스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2018년, 2019년에는 WHO 게임 중독 질병 코드 부여 문제와 중국의 게임 관련 문화에 대한 공격적인 확장을 두려워한 게임 소비자들의 반중 운동, 그리고 2020년에는 현재도 진행 중인 애플 에픽게임즈 반독점법 위반 소송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공격적인 게임 분야 확장 인수합병 문제, 그리고 블랙 라이브스 매터처럼 사회 문제들 역시도 게임 문화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게임 문화는 우리 사회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게임이 문화적 결과물로서 보존, 그리고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자체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소멸 위험성이 극단적으로 높은 게임이라는 매체의 한계 탓에 초기 게임 자료들이 상당수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이런 맥락 하에서 게임이 과연 문화유산으로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그렇다면 어디까지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비디오 게임의 역사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디오 게임의 시초 자체는
바뀌었 즈음으로 컴퓨터 기술 연구소의 소수 엘리트들이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잠시 즐기는 용으로 향유하던 문화였습니다. 1960년대 중반 들어 상업적 가치를 인지한 엔지니어들에 의해 상업화되었고, 라디오를 만들던 마그나복스사가 그 유명한 마그나복스 오디세이 게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곧 최초의 상업용 게임기였습니다. 그리고 1972년 그 유명한 이름 아타리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1976년부터 게임은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수많은 가정용 콘솔들이 태어났고 수많은 아케이드 게임들이 탄생하였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스페이스 인베이더와 동키콩 같은 게임들의 초기 가정용 PC 게임들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1980년대 아타리 쇼크로 미국 콘솔 시장이 몰락하였음에도 그 자리를 PC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들이 살아남았고, 그 자리를 닌텐도와 세가 등의 일본 게임 회사들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닌텐도의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젤다의 전설, 악마성 드라큘라, 그리고 세가의 농맨과 드래곤 퀘스트, 스퀘어 에닉스의 파이널 판타지 등의 작품들이 콘솔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동시에 코모도어 64와 애플2의 보급으로 울티마, 마이티 앤 매직, 심시티 등의 PC 게임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는 이러한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었고, 오늘날에는 대규모 실시간 서비스 온라인 게임에 이어 밸브사의 하프라이프 알릭스처럼 VR 등의 다양한 장비를 통해 그 영역이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와 문화유산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재를 정의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먼저 문화재라는 어휘는 문화와 재산을 의미하는 제1합성어입니다. 합성어임을 염두에 두고 해석한다면 사회 구성원에 의해 후천적으로 습득되어 공유되는 지식, 신념, 행위의 총체이며 인권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생활 및 행동 양식의 결과물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세밀한 분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를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다시 살펴보자면 문화재보호법은 다음 세 가지 구성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문화재를 정의하는 것은 형성 방법입니다. 인위적인 것이나 자연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문화재라는 것이 인류활동의 결과물임을 감안한다면 자연적인 것은 천연기념물 등의 경관적 및 생물적 가치 역시도 유산적 의미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재의 가치를 부여하는 주체입니다. 물질이든 자연환경이든 인공물이든 의미가 부여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미가 부여되는 순간 그것은 가치를 부여받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상들이 사용하던 가죽지갑이나 조부님께서 아끼시던 사책 모두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유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은 국가 혹은 지자체의 입장에서 문화재에 대한 관점을 보여줍니다. 문화재보호법 4조에서 명시하듯 국가는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자연스레 자원이 투자되며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다수가 공감할 수 있을 물질들이 선정되어 보존, 관리되고 활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에서는 개개인 차원이 아닌 국가와 민족 혹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마지막은 대상의 가치입니다. 문화재의 구성 요건은 다음 네 가지 가치 중 하나라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곧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날 문화유산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역사적 유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유형적 요소와 무형적 요소, 분위기, 맥락, 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해당되며, 여러 현장들에서 보이듯이 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기념물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닌 오늘날에도 활용할 수 있는 요소로서 작동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가 가치를 판단하고 결정할 자격이 있냐는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현재 한국에서는 문화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자면 국가, 민족 혹은 세계적으로 공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의 문화재라는 뜻입니다. 사전상 공적이라는 어휘는 국가나 사회에 관계된 것, 국민에게 개방된 것을 의미하는 어휘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적이라는 어휘는 곧 국민의 뜻을 가리킵니다. 문화재는 공적 가치라고 여겨지는 가치를 필요로 하며, 이 과정에서 어떤 것이 국가 혹은 민족 공통의 문화인지 일개 개개인은 판단하기 힘듭니다.
즉 군대 국민국가 형성 이후로 국민에게 많은 것이 개방되었지만 역설적으로 국민의 힘을 위임받았다는 명분을 지닌 국가의 중앙정부가 공적이라는 가치를 독점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기반하면 게임이 문화유산으로 다루어지기에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건축물들이 문화유산이라고 모든 건축물이 문화유산으로서 대우받지는 못하지만 게임이 시도조차 되지도 못하던 것에 비하면 꽤나 큰 격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대표하는 놀이문화이며 국적과 인종에 구애받지 않고 다수가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 20세기 말, 21세기 초의 놀이문화에서 게임이라는 문화를 제외하고 과연 논할 수 있을 것인가? 따져보면 게임 분야 역시도 문화유산의 한 종류로서 다루어지기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다만 주류적 인식이 아니기에 공적인 타이틀을 얻기 힘들다는 전제 조건이 존재하지만 말입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미국과 독일, 그리고 이제는 한국에서도 게임 문화 박물관 건립 시도로 게임에 대한 역사적 연구와 아카이빙이 시작되려는 움직임이 있으니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